안녕하십니까? 문학채널 시치유 심리상담사 김종진입니다. 저는 가득이 심리상담센터 부대표로 지문심리상담을 하고 있고요. 신앙송가, 시인, 동화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대전신앙송인협회 회장입니다. 인터넷 조회수 100만을 돌파한 문학채널에서는 시를 좋아하시는 분들과 함께 시치유 심리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시 한 편에서 여러분의 내면을 살펴보고 힐링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밤하늘의 별을 좋아하시나요? 오늘은 문학 박사이시고 시인이시며 아동문학가인 전영관 선생님의 별이라는 동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별시에 공감하기 위해서 별 귀고리와 별 목걸이도 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별은 아무에게나 깜빡여주지 않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만 깜빡여줍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그렁그렁한 눈망울로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별도 젖은 얼굴로 반짝여줍니다. 눈썹 사이에 패인 주름살을 풀고 눈웃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별도 미소 띤 얼굴로 반짝여줍니다. 깜깜한 밤하늘에 소리 없이 나왔다가 새벽까지 자신의 빛을 모두 나누어주고 소리 없이 돌아가는 별. 별을 바라보다 가만히 두 눈을 감으면 내 마음의 하늘에도 별 하나 떠 있어 어느새 스르르 잠이 듭니다. 전영관 시인님의 동시는 상대의 모습을 사랑으로 비추어주는 마음의 거울입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그렁그렁한 눈망울로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젖은 모습으로 바라봐주고 또 눈썹 사이에 패인 주름살을 풀고 웃는 얼굴로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미소 띤 얼굴로 바라봐주고 또 소리 없이 나왔다가 모든 걸 다 나누어주고 소리 없이 돌아가는 별. 여러분의 곁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웃어주고 울어주고 나누어주고 보듬어주고 옆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감사한 일이고요. 없다면 여러분 자신이 나누어주고 보듬어주고 보살펴주는 그런 웃는 거울이 되시면 어떨까요? 제가 존경하는 전영관 선생님은 저의 문학의 스승이십니다. 또 별을 참 좋아하신 분이세요. 웅이와 초록별이라는 동화집도 내셨고 별꿈, 별이 나에게 등 별에 관한 시들을 많이 쓰셨어요. 그리고 별이 풀벌레에게라는 동시집도 있고요. 문인들의 후배 그리고 후학들에게 문학의 열정을 많이 남겨두시고 지금은 밤하늘의 별이 되어 저희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심리상담에 관한 책을 읽고 토론을 하는 심리상담사 나비 독서 모임이 있어요. 가득이 심리상담센터에서 수요일날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이 되는 프로그램인데요. 독서 모임인데 이때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그리고 대상관계 등 책을 읽고 한 달에 한 번씩 토론을 합니다. 제가 이때 별이라는 동시를 가지고 가서 읽어드렸습니다. 멜라니 클라인의 대상관계를 얘기하는 별 전영관 선생님의 시를 모두 좋아하셨습니다. 마음을 체크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바쁜데 별 볼 일 있니? 아니면 돈이 먼저지 또 자기계발이 먼저야 라고 우선순위를 그런 쪽에 두는 사람들하고는 달리 자기가 별을 쳐다보지 못한 여유 없었던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상담 사례 하나 들어볼게요. 30대 회사원입니다. 여자예요. 딸만 셋인 집에 둘째 딸로 늘 치이고 구박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차별받고 살았다고 생각한 샌드위치처럼 살았다고 얘기를 한탄하며 산 30대 회사원이에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엄청 노력을 했고 그렇지만 학교 생활이나 직장 생활에서 잘 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잘 하려고 해도 친구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언쟁도 자주 생기고 그래서 늘 자기는 공격당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자신의 외모와 나쁜 성격은 부모님과 그 자매들 그리고 늘 차별한 할머니 탓이라고 원망을 하며 살았습니다. 내담자는 과거 원가족에게 상처를 받았고 늘 피해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죠. 내담자의 말처럼 자기가 이유 없이 공격당하는 것이 인복 없는 자신의 운명 탓일까요? 잘하겠다는 마음은 가득한데 그렇게 마음먹은 것도 잠시 주변 사람들을 좀 나쁘게 만든, 기분 나쁘게 만들었어요. 굳이 하나도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상대방의 문제를 지적하고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눈치 없는 말로 그런 행동으로 기분 나쁘게 만들고 그래서 이런 행동이 왜 그런가? 그의 무의식 속에 있던 외모나 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다른 사람에게 투사했던 것이죠. 투사됐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투사라는 방어 기제는 무의식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인은 전혀 알아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친구나 직장 동료들이 처음에는 가볍게 넘겼지만 반복 투사된 부정적인 측면이 내면화되었기에 그것을 다시 넘깁니다. 그래서 비난하고 화를 내므로써 부정적인 감정을 그녀에게 되돌리죠. 그녀는 되돌려받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내면화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한다. 그렇게 믿고 판단하고 자신의 불운을 탓합니다.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배고픈 아이가 응애하고 울었어요. 엄마가 젖을 얼른 먹였어요. 또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우는 아기에게 아기가 응애하고 울었어요. 또 너무 덥다고 응애하고 울었어요. 이럴 때 엄마가 아니면 양육자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그것을 들어준다. 이러면은 좋은 자기 표상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면 모든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전능감을 갖게 되고 이것을 어린아이들의 전능 환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능감은 창조적인 에너지를 발휘하게 됩니다. 창조적인 에너지는 긍정적인 내적 표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응애하고 울고 기저귀도 안 갈아주고 젖도 안 먹이고 부채질도 안 해주는 그런 엄마 밑에서 자란다 그러면 아기는 그 내적 표상이 나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네? 그러면서 나쁜 엄마, 나쁜 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녀가 좋은 관계를 이뤄나가려면 먼저 자신이 무의식 중에 하는 행동을 들여다보고 또 마음 깊은 곳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 알아채야 합니다. 자신이 누군가를 향해서 공을 던졌어요. 공을 던지면 그 사람이 다시 공을 던지겠죠. 다시 던졌을 때 내가 스스로 아파하는 그런 마음을 떠올려 보세요. 내가 맞아서 아픈 것이 더 클 수 있고 그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 근간이 무엇인지, 왜 그런지 깊게 살펴야지 전체를 볼 수 있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 전체 또는 한 행에서 그렇게까지 뿌리가 뭔지 찾아보는 거. 내가 여기서 뭔가 느껴질 때 기분 나쁨이나 이런 것들이 느껴질 때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깊이까지 들어가서 이해를 하다 보면 나 자신도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김종진의 시치유 방송을 다시 보니 차 한잔 하시겠어요는 밝은 표정으로 제가 하고 있었고요. 또 겨울 노래는 약간 무거운 듯한 표정이 가끔 보였는데요. 시가 가볍고 무거운 것도 없고 좋고 나쁨도 없지만 처음에 시를 선택해서 낭송을 하거나 할 때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는 좀 밝고 맑고 자기 느낌의 좀 긍정적인 시를 낭송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수가 노래를 하거나 또 우리가 노래를 듣거나 내가 노래를 하거나 할 때 밝은 노래를 하면 표정도 밝아지잖아요. 그런데 안에 내 내면의 힘이 생겨졌을
힘이 커졌을 때는 슬픈 노래도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 이것이 프로이트 방어기제 중 긍정적인 방어기제인 승화거든요. 승화가 되면 참 좋은 거죠.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볼 시간이 없이 살아갑니다. 제가 만난 60대 후반의 어떤 남성 시인이 어느 초가을 새벽에 밤하늘을 별을 바라보다가 별이 굉장히 많구나 느끼며 다시 한번 밤하늘을 바라보았더니 별이 자신한테 막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저절로 눈물이 나서 한참 동안을 엉엉 울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그 소리를 들으면서 눈물이 나고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 대전신앙송인협회는 매월 홀수달 매월 셋째 주 금요일에 시민천문대에서 별빛 속의 시와 음악회를 합니다. 그곳에서 한 15분 정도 직원이 별빛 속에 별빛 설명도 해주고 별자리 설명도 해주는데요. 또 끝나고 별을 관측할 수 있는 시간도 있어서 저희 대전신앙송인협회 회원들은 공식적으로 별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의 여유를 좀 내셔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렇게 전용관 선생님의 별 시를 가지고 나와서 함께 낭송을 하면 더 의미 깊은 신앙송이 될 것이라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전용관 선생님의 별 시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별은 아무에게나 깜빡여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여러분께 시와 제 마음으로 깜빡깜빡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웃으면 보는 이도 웃고 내가 짜증내면 보는 이도 짜증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먼저 웃는 거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헨리 루더포드 엘리엇의 웃어버려라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문학 채널 시치유 방송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김종진의 시치유, 시에서 행복찾기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